자,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는요, 8시 한 40분께 트럼프 김정은이 회담장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1차 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하노이 선언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먼저 단독 회담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측근 참모들이 배석해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오찬을 하고 오후에 합의문을 발표할 거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합의문에 대한 해설은 제가 오늘 저녁에 진행할 번개 뉴핑에서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목을 해 주시고요. 대략 저녁에 적절한 시기에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올 내용들은 대략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영변을 폐쇄하고 그리고 남북 경협용으로 제재를 완화해 줄 가능성에 대해 잠정 합의를 했다. 이번에 보면 북한이 김영철과 이수용을 데려갔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이 폼페이오와 믹 멀베인이라고 백악관의 예산국장을 하다가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이 공석이라서 켈리 비서실장 이후에 비서실장 대행을 하고 있는 믹 멀베인이를 데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간단한 만찬을 하면서 서로 간을 봤고요. 거기에서 김정은이는 이제 트럼프와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서 이 만찬을 했고, 자, 그 이수용이라 했는데 이수용이가 아니고 이용호를 데려갔습니다. 이용호요. 이수용은 이철이라고 스위스 대사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노동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앞에 외무상을 했고 그 후임으로 이용호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외무상 이용호, 북한에서는 가장 이렇게 대외 관계에서 노예하고 외교적인 매너도 있고 또 태영호 책에 읽어보면 좀 점잖다 이런 평을 받는 이용호가 배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만찬에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서로의 표정이나 농담 또 의미 없는 이야기 등에 대해서 좀 간을 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트럼프는 그 만찬 이전에 경제 당근을 꺼내서 북한이 조금만 양보를 하면 경제적으로 좀 봐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금강산은 풀어줄까 이렇게 흔들었고 김정은은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압박을 해서 우리가 큰 고생을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하면서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이 북한이 계속 실무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협상에서 상당히 터프하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협상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김정은 만찬에서는 뼈 있는 말도 오고 가기도 했다는데 어쨌거나 어제 이 김여정이 빠지고 이용호가 들어간 부분은 이 김정은이가 이런 노예한 미국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자신들이 아마추어들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산전수전을 북한 외교 무대에서 겪은 이용호를 데려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미국 측에 오히려 지금 노예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노예하지 않죠. 지금까지 폼페이오가 북한을 다루는 걸 보면 매우 외교적으로 미숙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원의원 몇 번 하다가 트럼프에서 CIA 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지만은 솔직히 너무 갑자기 고위 관료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곧바로 국무장관까지 갔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 폼페이오가 뭔가 제대로 된 숙련이 덜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 멀베이니는 예산 전문가고 그렇지 살림꾼이지
그 자리에 앉아서 북한을 가지고 뭘 타진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입속에 혀처럼 굴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서실장도 아니고 비서실장 대행을 지금 그 자리에 데리고 나가서 옆에 앉혔습니다. 자기 편한 사람을 데려 나간 거죠. 그런데 폼페이오나 멀베인이 둘 다 특징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트럼프 앞에서 딸랑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국방부 장관도 대행, 백악관 비서실장도 대행, 전부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강하게 버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건이라는 친구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에너지부에서는 비건 대표가 협상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의 우려는 비건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우려는 많은 관료가 협상이 불가능하는 것으로 보는 비핵화. 이게 지금 협상 항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목표가 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관료들 사이에는 우리는 단지 거래를 위한 거래는 원하지 않는다. 받는 것 없이 공짜로 무엇인가를 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이것이 지금 미국 행정부 내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협상이 발표되고 의회와 또 미국 언론엔 싱크탱크에서 비난이 급속하게 쏟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행정부에 많은 관료들이 그 핑계를 대고 트럼프 행정부를 떠날 것이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럼프 밑에서 일 못해 먹겠다. 차라리 기업에 가서 돈이나 버는 게 낫겠다. 싱크탱크나 가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이번에 미북 회담이 뻔할 뻔짜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들이 행정부를 빠져나가고 일부는 또 백악관도 빠져나가겠다.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받는 것 없이 공짜로 뭔가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비건이 지금 북한과 관계에서 지나치게 양보를 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재무부, 국방부 등이 합동으로 열은 통합회의에서 종전선언을 만들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자, 비건이라는 사람의 직급은 한국식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차관보 정도의 직급입니다. 그리고 정통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의회 보좌관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포드사의 부사장으로 갔다가 미국의 부사장이라는 것은 대관 부사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부사장. 그 부사장 하다가 이번에 이 북핵 특별대표로 발탁되었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와 지식이 통달되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어디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건이 작년 8월에 임명되었는데 지난 1월 달까지 북한을 전혀 접촉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비건이 애를 태웠죠. 명색이 북한 대표인데 북한 문제, 북핵 대표인데 자기가 그런 부분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요즘 이제 협상이 시작되니까 최근에 비건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27일 어제는 김혁철을 만나는 장면이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건은 그동안의 협상 상황을 토대로 해서 미북 정상이 최종 담판을 지을
협상 카드를 트럼프한테 보고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북핵 대표인데 자기가 지금 북핵 문제를 협상에서 타결짓지 못하고 요거는 요만큼 이야기했고 저거는 저만큼 이야기했고 지금 의논할 부분은 이거고 이게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오늘 둘이 앉아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둘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거야말로 김정은이가 학수고대하던 그림이고 그 그림을 비건이라는 멍청한 인간이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비건과 김혁철의 실무회담은 사실상 그저께 이미 끝나버렸어요. 회담을 완벽하게 해서 의제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자 이것만 발표하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까지 이야기했고 요거는 요까지 이야기했고 요거는 저기서 안 들어준다 그러고 요 정도 하다가 회담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오너가 알아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볼턴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하노이에 있어 기쁘다. 이틀 동안 논의할 게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협상에 배제된 거 아니냐라 이렇게 알려지다가 뭐 협상에 배제는 되지 않았지만은 비행기를 탄 듯해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비건이 해온 실무 협의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청와대는 빅딜만이 성공이냐, 빅딜 스몰딜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금 한국의 그 유명한 거강꾼 문정인은 미국을 돌면서 미국의 큰 제대로 된 싱크탱크에서는 좀 이제 문정인이 많이 알려져서 잘 안 통하고 중규모 싱크탱크를 돌면서 열심히 지금 입장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정인이 어제도 미국의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전 대사였던 캐서린 스티븐스를 불러다가 토론을 하면서 핵동결만으로 미국이 제재 완화 안 해줄 거고 검증 가능한 시설을 해체하지 않으면 큰 선물이라 이렇게 미국이 인식을 안 할 거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완화해 줄 수 있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면 트럼프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이 싫어하니까 그게 아니라 협상 로드맵을 만들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이 영변에다가 또 자기들 필요 없는 거 1개, 2개 정도 얹고 미국이 금강산을 풀어주고 미국 연락사무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불가침 평화선언 등을 하면서 그 속에 얼버무려 가지고 종전선언이 된 것처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삼성 출신의 이 주 베트남 대사, 그러니까 한국 대사가 베트남 대사가 삼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김정은이 묵은 호텔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이 입성한 첫날 밤에 90분간 머물렀는데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오늘 회담이 끝나면 3월 1일, 2일 베트남에 또 방문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와 있지만 이건 트럼프하고 회담을 위한 거고 이 회담이 끝나면 내일부터 또 온 김에 이틀간 베트남을 여기저기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난다는데 그때 삼성의 베트남 공장을 갈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연 대사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 파견을 거쳐 그러니까 북한에도 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근무하다가 삼성전자 상무를 지내고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베트남 대사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종의 삼성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의 베트남 기업을 방문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한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요. 앞으로 삼성이 현 정권하고는 편해질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나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가 김정은의 이 베트남 현지 삼성 LG 공장을 시찰시켜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코가 끼어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로까지 끌려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에 거론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문정인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영변을 폐기하면 금강산은 내줄만하다. 이 자는 제가 방금 욕을 할 뻔했습니다. 지가 뭘 갖다가 내주고 바꿔먹고 하는 게 지 손아귀에 있는 공깃돌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트럼프가 또 2월 27일, 8일을 갖다가 회담난로에서 어제 한국당의 당 대표로 황교안이 뽑힌 부분을 저렇게 죄를 뿌려버렸을까요? 그거는요, 미국 국내에 지금 하노이 회담보다도 트럼프 비리 폭로가 되는 청문회가 국회에서 지금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26일, 현지 시간으로 26일 어제는 상원정부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 청문회를 열었고, 또 27일에는 하원개혁감독위원회, 28일에는 하원정보위원회에서 고은 변호사가 정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은 변호사는 한때 트럼프의 완전히 오른팔이었는데 지금 트럼프와 등을 돌리고 일단 깜빵을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을 가는 것만 남아있고 고은 변호사는 유대인 교도소에 보내달라. 본인이 유대인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 교도소가 시설은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끼리 있어서 거기 가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감방을 가는 부분에 그의 정식 선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미국 의회나 미국 검찰 당국과 좀 딜을 하고 그 딜의 대가로 트럼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다고 지금 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더러운 지저분한 일을 다 처리해온 해결사였는데 그의 정언과 제시하는 자료에 따라 트럼프가 탄핵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6년 대선 기간 중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포르노 배우 출신의 두 여성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전달했고, 또 언론은 트럼프의 구린 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트럼프에 대해서 불기를 작정한 이상 핵폭탄 발언이 나올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11월 29일 문재인도 가서 구석에서 잠깐 만난 아르헨티나 G20 회담에서 이 소식에 고언이 검찰에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트럼프가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정되어 있던 면담 일정을 줄줄이 취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하루 스케줄, 즉 27일 날 미국 시간으로 하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데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 2시간 30분 전에 이 고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트럼프가 트윗까지 올린 걸 보면 트럼프가 그만큼 고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은 TV는 화면 틀어놓고 그걸 갖다가 거의 생중계를 하듯이 몇 분 남았다고, 청문회 몇 분 남았다라고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이 회담에 나선 트럼프가 제정신이겠느냐, 그래서 김정은과 제대로 회담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양국의 정상 만찬 1시간 뒤에 그 공개 정언은 어제 자정,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찬을 하는 1시간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고언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 어젯밤에 아시아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으니까 아마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언이 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신경을 썼을 거고,
그래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오늘 회담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이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가 북한, 중국의 항복의 길을 가고 있다. 트럼프는 엉성한 합의의 대가로 우리의 지렛대를 팔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미국 언론이나 의회는 이 트럼프가 고원 문제를 가지고 의식을 하면서 결국 그걸 덮기 위해서 똑같은 날 지금 미북 회담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북 회담에서 나쁜 합의가 나오고 자신의 미국 내 정치적 위기나 비리를 덮기 위해 북한과의 거대한 뭔가를 이룬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원이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 뭐라 했는가 하는 거, 거기에 따른 또 미국 내부의 이런 영향 등은 제가 따로 3부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고원 때문에 덜미 잡혀서 미북 회담에 대충 던져주고 거대하게 포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국에는 그런 트럼프의 약점 때문에 북한 측에 트럼프가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래서 한국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스쳐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